슬라이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슬라이드에서는 차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왼쪽에 문제를 보시면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에 사용되는 글꼴은 도둠의 16포인트, 그리고 차트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검정 테두리가 바깥쪽에 들어있어요. 바로 외곽선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운데에 차트 삽입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네, 기본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윗부분에 엑셀에서 보셨던 시트 모양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 안에다가 지문에 있는 이 표 내용, 차트 밑에 있는 이 표 내용을 이 안에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입력하기 전에 미리 영역 설정을 해 놓으실 수 있는데, 시트에 보시면 오른쪽에 파란 테두리가 들어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영역을 데이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 갖고 파란색 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클릭해서 위로 2칸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고 오른쪽으로 F10까지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지우지 않으셔도 화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헷갈리기 때문에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딜리트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차트 지문에 있는 내용을 보고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마우스나 키보드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는 시험 볼 때 소수점이나 천단위 구분기호가 나올 때가 있어요. 천단위 구분기호가 나올 때는 입력을 따로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 소수점이 나온다면 소수점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소수점도 없고 천단위 구분기호도 없이 숫자 2자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셨고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데, 문제에 나온 차트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윗부분에 보시면 행렬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트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트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윗부분의 메뉴 행렬 전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차트가 변경이 됐고요. 만약 입력이 끝나시고 X를 눌렀는데 내가 오타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행렬 전환을 다시 해야 된다. 네, 그럴 때는 데이터 편집, 요 연필 그림 보이시죠? 데이터 편집 버튼을 누르셔서 오타가 낸 내용은 이 안에서 수정을 해주시고 행렬 전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비활성처럼 보이지만 클릭을 하시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자, X 눌러서 데이터 입력이 끝났고요. 차트는 가급적 문제 순서대로 수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묶은 세로 막대형 했고 이제는 도둠의 16포인트를 할 차례죠. 이때는 차트 영역 전체를 선택하고 글꼴을 지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트 영역이죠. 차트 영역을 마우스를 클릭 한번 해주시고 홈 탭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글꼴 도둠의 16포인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차트의 그 텍스트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글자 색도 검정으로 한 번 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명하게 검정색으로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차트 외곽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외곽선은 우리 도형 수정하실 때 맨 끝에 서식 탭에 들어가셔서 도형 윤곽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도형 윤곽선을 테두리 또는 외곽선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정색으로 외곽선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윗부분에 있는 지시사항은 다 끝났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세부 조건을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제목을 마우스로 클릭을 했고요. 궁서에 24포인트 굵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홈 탭 지정되어 있고 똑같이 글꼴 지정하겠습니다. 궁서 24포인트 그리고 글자 스타일은 제일 첫 번째 있는 굵게로 지정합니다. 자, 끝난 게 아니죠. 채우기는 흰색으로 하고 테두리도 넣고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 방향에 넣어라 그랬어요. 자, 완성된 게 바로 이거죠. 네, 흰색 들어있고 테두리 들어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그림자도 들어있습니다. 자, 지정해 볼게요.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끝에 서식이 들어가고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테두리죠. 테두리는 검정 그리고 다시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는 그림자 방향이 오른쪽에 있는 오프셋 오른쪽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에서는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다 지정했네요. 흰색, 윤곽선, 네, 검정 테두리, 그다음에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지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은 채우기를 노랑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가 차트 영역이죠. 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도형 채우기에 가서 표준색의 네 번째 있는 노랑을 선택합니다. 들어갔고요. 네, 이번에는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입니다. 자, 그림 영역은 여기 눈금선이 들어있는 바로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이고요. 그림 영역을 선택하셔서 도형 채우기 흰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서식. 자, 이게 막대가 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서식의 음주율. 자, 음주율은 이거죠. 네. 우리 법례로 보시면 음주율은 주황색입니다. 이 주황색 데이터 서식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음주율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 오른쪽에 보조축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음주율을 선택할게요. 막대는 주황색 선택을 해주시고 근데 이때는 파란색이든 주황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 막대 하나만 선택을 하시고 화면 윗부분에 디자인 메뉴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끝에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줍니다. 자, 두 개의 계열 중에 우리는 음주율 계열을 그랬으니까 밑에 있는 요 음주율 선택하시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꺾은 선형의 네 번째 있습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했고요. 오른쪽에 축이 없죠. 그래서 보조축도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험에는 항상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네 번째 보조축입니다. 항상 같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네, 그 다음 값을 표시할 건데 그림을 보시면 여기 20대 윗부분에 71이 있는데 이 막대가 흡연율 막대의 금액이 올라가 있는 건지 음주율 표시에 있는 꺾은 선 위에 숫자가 올라가 있는지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 써 있습니다. 20대의 음주율 주황색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 이 계열에다가만 값을 표시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로 이 첫 번째 주황색 동그라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5개가 모두 선택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첫 번째 있는 요 주황색 점을 클릭을 하시면 이번에는 이전 건 해제가 되고 요 하나만 선택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디자인 탭 차트 요소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자, 표식을 기준으로 위에 있죠. 데이터 레이블 위쪽에다가 표시하겠다. 네, 이렇게 하시면 방향을 한 번에 여기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삽입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치나 이런 것들을 맞춘 다음에 마지막에 도형을 이곳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지시사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림과 비교를 해서 다른 부분을 찾아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은 미리 지금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 왼쪽에 보시면 눈금은 O씩 주단위 맞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얘는 주단위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에 숫자 보이시잖아요. 숫자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대화상자가 뜹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축 옵션이 활성화됐고요. 축 옵션의 최소값은 0, 최대값은 지금 여기가 90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9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주단위는 30씩 건너뛰었네요. 그러면 주단위는 30. 우리는 시험 볼 때 보조 단위는 바꿀 일이 없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만 이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값이 0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다시 입력하셔도 괜찮아요. 0 쓰고 엔터. 자,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눈금선이 없어요. 우리는 눈금선이 있고는 클릭해서 딜리트로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서 표식인데 표식 모양이 지금 우리와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크기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이 주황색 동그라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대화상자 그대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페인트 통, 채우기에 들어가서 표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표식에 들어가서 표식 옵션을 펼치시고 기본 제공되는 것 중에서 모양은 두 번째 거, 크기는 10에서 12로 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크기를 1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이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게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같은 컬러로 할 필요 없어요. 기본 막대에서는 이 색상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 밑에 보시면 얘를 우리가 데이터 표라고 해요. 이 표 모양을 보고 저희가 아까 시트에 입력을 했었죠. 자, 표를 열려면 이렇게 마우스로 차트를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들어가셔서 차트의 요소 추가할 건데 이번엔 데이터 표다. 데이터 표에서 범례 표지를 포함해서 표를 보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는 범례가 없는데 우리는 계속 범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범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우스를 선택하시고 딜리트, 딜리트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선이 다 보여요. 축의 눈금선, 축의 외곽선이죠. 이 외곽선이 다 보이죠. 여기도 외곽선 보이고 표에도 이렇게 테두리가 다 보여요. 이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축 숫자 하나 선택하시고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윤곽선 검정색 들어갔죠.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도 도형윤곽선 검정.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표 내용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도형윤곽선 검정. 이렇게 되면 다 지정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선이 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눈금선이 빠져 있어요. 얘는 눈금선이 없죠. 간혹가다 눈금선이 같이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오른쪽도 눈금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거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보조 값 나와 있죠.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하셔서 맨 끝에 있는 축 옵션에 축 옵션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밑에서 눈금이라는 메뉴를 열겠습니다. 자, 눈금에 지금 주 눈금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이 눈금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안쪽으로 바꾸면 이렇게 눈금이 안쪽으로 바뀌어져 있죠. 그 다음 눈금을 안 보이게 하겠다. 그럼 눈금 없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눈금이 없어요. 지금은 바깥쪽에 눈금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됐죠?
또 한 가지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저희는 소수점도 없고 천 단위도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소수와 천 단위 금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때 오른쪽에 원이란 글자를 붙인다거나 단위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앞쪽에 통화 기호가 들어와야 돼요. 그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표시 형식입니다. 이 표시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천 단위 구분기호 숫자와 천 단위 구분기호를 같이 지정할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통화나 회계 기호를 앞에다가 이렇게 삽입하실 수도 있어요. 회계에 들어갔죠? 근데 맨 끝에 있는 요 0, 이 금액에는 우리가 기호를 붙이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여기 밑에 사용자 지정이 있는데 사용자 지정을 해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출제되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회계 기호나 통화 기호 붙이는 이런 거요. 그리고 기호를 아예 안 붙일 때도 있기 때문에 없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있는 이 0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0이 0으로 나오지 않고 이와 같은 기호로 표시가 될 때는 표시 형식에서 회계의 기호를 없음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0이 나오지 않았죠? 왼쪽에서는 그냥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0이 나왔지만 얘는 지금 0이 안 나왔어요. 회계에 기호 없음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시 0이 나타나게 바꿔볼게요. 범주를 다시 1간 0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트가 지금 너무 작기 때문에 차트를 선택해서 크기를 살짝 왼쪽에 있는 문제와 비슷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도형 그리는 문제였죠? 네,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에 들어가서 순서도 맨 끝에 있는 순서도 화면 표시. 자, 순서도 화면 표시 도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항상 스타일은 거의 대부분 미세효과 파랑의 강조 1입니다. 그래서 얘는 페인트통으로 넣으시는 게 아니고 여기 서식의 도형 스타일 종류가 다 안 보이죠. 그럴 때는 화살표 눌러서 펼쳐주시고 여기서 미세효과 중에 파랑의 강조 1 이름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꼴은 굴림에 열려다. 홈에 들어가서 글꼴은 굴림에 18, 그 다음에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검정색에 가운데 정렬까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이게 5번 슬라이드의 작업 끝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우리 입력하다 보면 2, 3번 슬라이드나 이렇게 빨간 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등록되지 않은 단어라고 뜨기 때문에 빨간 줄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번 슬라이드까지 작성이 모두 끝났습니다.